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방식,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FDM 타입의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DM이라면은 Fused Deposition Modeling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Fused는 용융되었다는 뜻이고, Deposition은 어떤 적층을 한다는 말이죠. 적층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필라멘트라면은 이렇게 긴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필라멘트라 그러는데, 이 긴 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긴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롤이 있습니다. 보통 롤에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보관을 하고, 그래서 롤 소재에서 쭉 끌어당겨 가지고, 자, 여기에 쭉 연결되어 가지고 요 끝에 어떤 우리가 많이 쓰는 PLA 수지, 여기 PLA는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약자인데, 요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친환경 수지로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걸 베이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LA 수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ABS라든지 플라스틱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ABS, PC, PMMA, 폴리아미드라든지 POM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용융을 하다 보면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요거는 실내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냄새를 환기만 잘하면은 괜찮을 정도입니다. 요걸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190도에서 한 220도 사이, 210도나 사이에서 용융을 시킵니다. 요거는 여기 열을 가하면은 순간적으로 녹여가지고 뒤에서 이제 빳빳한 수지가 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즐이 XY로 움직이든지, 안 그러면은 베드가 XY로 움직여가지고 적층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직접 이렇게 3D 프린팅 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독특한 방식인데, 자, 보통 FDM 타입 하면은 소재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자, 제가 항상 늘 소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소재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탈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은 여기 폴리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폴리머는, 또 플라스틱은 용융점이 낮습니다. 용융 온도가 낮기 때문에 TM이라고 그러죠. 멜팅 템퍼레처가 여기 낮기 때문에 많이 가용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데 좀 더 힘들게 용융점이 높은 게 메탈 쪽으로 가면서 더 높죠. 그 다음에 메탈보다 더 높은 게 이제 스나비게 돌가루 같은 거. 그러면은, 자, 이걸 기존의 FDM 타입은 필라멘트 방식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녹여서 이게 압출하는 방식인데, 쇠를 이렇게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녹여서 압출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 투입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설비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제 궁여지책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메탈 덩어리를, 어떤 덩어리 소재를 파우더로 만들어요. 파우더로.
분말로 만드는 겁니다. 분말로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아토마이제이션 방법이 있고 뭐 볼밀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덩어리를 분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말로 만들면은 어때요? 이게 필라멘트로 만들 수가 있죠. 즉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분말에다가 바인드 결합제로 저용융점의 수지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폴리머 즉 플라스틱을 이렇게 바인드로 결합제로 집어넣으면은 요런 필라멘트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폴리머하고 금속 파우더가 합쳐져서 하나의 필라멘트 선 재료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FDM 타입 같이 그냥 바로 앞에서 녹이면 어떻습니까? 메탈 파우더는 녹지 않고 폴리머가 녹아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3D 프린팅 하듯이 FDM 타입 같이 이렇게 쭉 적층이 되잖아. 그런 이후에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트를 했죠. 요 프린트물은 뭐냐면 여기에는 메탈 금속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바인드 결합제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루에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려면은 우리 밀가루 반죽하면은 물을 넣어야 되잖아. 물 자체가 여기에 바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열을 가하든지 해서 디바인드 신트라고 있는데 디바인드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선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바인드는 고열을 가하면은 태워서 바인드가 없어지죠. 바인드 제거라는 뜻입니다. 디바인드는 바인드 제거. 그 다음에 소결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 알갱이를 다시 이렇게 붙여야 되지. 금속 알갱이만 남은 것을 열을 가해서 서로 녹여갖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신트링, 소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런 덩어리 소재가 쇳덩어리 있다 그러면은 분말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분말을 다시 어떠한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다시 붙여야 되지. 소결로.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이게 FDM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 소재를 절삭가공하면 되죠. 절삭가공. 자, 요런 형태를 절삭가공. 우리가 머시닝 센터라든지 CNC 밀링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다양한 방전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제조할 수 있는 기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절삭 가공을 하는 겁니다. 절삭 가공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렇게 바로 가공되죠. 굳이 분말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러면은 3D 프린팅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죠. 그런데 이런 적게 드는 방면에 문제는 복잡한 설계 같은 경우 이렇게 격자로 돼 있고 아주 복잡한 내부에 복잡한 형상이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절삭 가공 방식으로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또 내부에 어떤 홀을 하나 만들더라도 건드리라든지 그런 공작 기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전부 비용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의 장점은 이러한 복잡한 부품들을
안쪽에 아무리 어떠한 형상이 있더라도 쉽게 만들어낸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팅이 다 좋다고도 말씀 못하고 절삭 가공이 좋다고도 다 말씀 못 드리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형상을 이렇게 굴곡적인 형상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사각형이 돼서 이런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3D 프린팅을 하면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죠. 차라리 절삭 가공하면은 밀링, CNC 밀링에 올리고 머신센터에서 한번 깎아버리면 되잖아. 절삭 가공.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3D 프린팅이 되도 있지만은 그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3D 프린팅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절삭 가공이 좋다. 혹은 대량 생산의 개념인 금형을 이용하는 거, 그런 걸 활용하는 걸, 그걸 잘 설계하는 게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편협된 지식, 단순하면서도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즉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도 이게 절삭 소선 가공 0, 그 다음에 플러스 적층 가공, 마이너스 빼기 가공,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알고 있으면은 어떤 제품 형상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